큰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 분들을 만나뵈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가치 투자 편입니다. 이제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경영진이 중요하다라는 건 어쨌든 그 사람의 인품, 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신다라는 건데 아마 네. 그런 능력도 수치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런 능력치가 상당히 높아지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으세요? 좀 기업인이요? 아니면은 기업인가 네. 뭐 그 외적인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보이시나요 일단 약간은? 작은 부자와 큰 부자로 나눠서 네. 보면 제가 정말 큰 부자들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큰 부자와 작은 부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큰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혁신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부자 분들을 만나뵈면 또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일단 평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부자 되겠죠. 예, 저도 좀 발상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때 주식책을 쓰고 뭐 네. 출판사 거절당했는데 막 들이밀어서 내고 그랬겠죠. 네. 근데 제가 난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해서 독점적인 사업으로 독점적 이익을 만들어내야 사실 큰 부자가 되는 건데 네. 큰 부자들은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주류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독특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작은 부자들은 꼼꼼하고 신중한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뭐 잘못 투자해서 크게 잃는다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꾸준히 따박따박 모아가는 스타일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꼼꼼하고 네. 그러면서 액션을 옮길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상으로만 하지 않고 그게 어느 정도 무르게 익었다 생각했을 때 한 번씩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네. 그래도 작은 부자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작은 부자, 큰 부자의 금액 기준은 어느 정도인 거죠? 제가 큰 부자라고 하면 그냥 조 단위 알죠. 예. 작은 부자는 한 몇 백억? 100억 이상 넘는 예. 그 정도이군요. 그쵸. 요즘에 사실 예전에는 1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였잖아요. 네.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의 사실은 직업적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도 얘기해놓고 너무 아니 그게 아니라 올라갔나 예전에는 10억이 네. 부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에는 10억이 전혀 부의 상징이 아닌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참 큰 돈인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저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물가 인플레가 됐든 자산 인플레가 됐든 돈값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끌어올리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은 네.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현금 많다고 좋아했던 자산주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자산주도 너무 싸면 좀 사고 이랬는데 그 자산주가 갖고 있던 현금이 그때 엄청 커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뭔가 사업을 진취적으로 했던 얘가 1년 버는 것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기업도 결국은 계속 끊임없는 재투자를 통해서 이익 수준을 올려가야지 네. 그냥 저 돈 들고 가만히 있으면 큰 부자였다가 작은 부자로 그냥 뒤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투자를 해야 된다. 예. 그럼 대표님은 지금 시대의 부는 좀 어디에서 생성된다고 보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사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뭐 얘기 좀 해주신다면. 일단 투자로 한정해서 사업은 사실 너무 좀 거대 담론이고 뭐 다들 하실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네.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로 일단 보면요. 시대가 어떻게 변했던지 간에 종잣돈을 만드는 방식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드는 게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가 조금 더 높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드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조금 더 벌면 그리고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종잣돈이 생길 때까지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지출을 최소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종잣돈을 만드는 것까지는 시대의 흐름과 별반 다를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희만 해도 초창기 때 오시는 고객분들 상당수가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전문직의 가치가 훨씬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치과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버는 돈이 사실 지금 치과 막 이제 개업하시는 분들 보면 네. 놀랄 정도로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숫자가.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전문직의 그 가치가 굉장히 컸던 시기였었거든요. 그게 저희 처음에 고객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은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을 통해서 그렇게 한 차례 높은 부를 달성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주식
주식. 예, 이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이 주캐고 이제 주식이 부캐였는데 네. 예,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주캐로 삼아가지고는 원하는 만큼 굴리기가 쉽지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진입장벽도 훨씬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금액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직의 가치도 좀 예전 같진 않은 예전 것 같지 같아요. 않죠. 예,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에서 좀 잘 배우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 차례 이제 더 높은 종잣돈을 좀 불릴 수 있는 기회는 네. 여전히 저는 주식에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서 더 도약을 하고 싶으시다면 좀 더 사업의 영역으로 사실은 이제 가셔야 이제 결국엔 더 큰 부가 되는 거고, 사실 주식으로는 저는 꾸준하게 버는 재테크로서는 충분히 원하시는 정도는 달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큰 부자가 되려면 어쨌든 근로소득과 투자소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안 되는 거는 그건 명확하고요. 네. 다만 제가 주식에 있어서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면 주식으로도 충분히 큰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보여줬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는 좀 줄여서 하는 이유가 너무 좀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죠. 예, 팍 튀기는 네. 식으로 그렇게 가기에 그러면 주식이 적당하냐면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자,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본업 외에 무엇을 주로 하시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충동적인 매도를 참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여가 시간은 어떻게 보내? 그쵸. 말씀이신 건가요? 주식 투자 관련된 거 말고 예. 뭐 하시는지. 저는 이제 경험을 쌓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간접 경험, 이제 독서죠. 독서. 예. 일반인보다 독서량은 제가 굉장히 많은데 의무감에서 읽는 건 아니고요. 저한테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다만 투자가 좋은 게 제가 좀 보고 싶은 내용들을 좀 골라서 볼 수 있다는 점. 예, 그 부분이 좀 장점이 있습니다. 뭐 싫은 영역을 보라 그러면은 네. 그건 좀 고통이겠지만 그쵸. 제가 좀 좋아하는 분야를 골라서 독서를 좀 많은 양으로 즐기는 편이고 혹시 최근 한 달에 몇 건 정도나? 단행본 기준으로만 작년에 한 6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한 달에요? 그러니까 1년에. 1년에? 네. 와. 우리나라 연평균 독서량이 성인 기준 한 10건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저의 아주 제한적인 여가 시간에 비하면 거의 대부분을 독서에 쓰고 있다고 이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평소에 읽는 양에 더해서 사실 책을 읽는 거니까. 네. 예. 그리고 직접 경험으로는 저는 여행, 여행. 예, 을 많이 다닙니다. 어. 가족들이랑도 그렇고 뭐 출장도 좀 많이 다니는 편이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충동적인 매도를 참으시는지, 요거는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VIP 자산용에서 투자하는 게 뭐 50%, 100%, 200% 넘어가면 뭐 매도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매도하지 않고 견뎌서 뭐 600%, 1000%에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질문 같은데. 매트릭스의 니오가 돼요. 매트릭스 보고 오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빠삭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빠삭해야지 가격에 휘둘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경지에 도달을 해야 이게 그 뒤에 의사결정이 되지, 이걸 모르는데 네.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이걸 극복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는 잘 아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좀 일단 능사인 것 같고요. 잘 모를수록 네. 가격의 저조차도 많이 휘둘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더 올라가는 것도 나오고 네. 안 팔았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것도 나오고, 그게 보통 실수가 좀 잘 모르는 돼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투자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네. 시체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시체요? 예. 그러니까 상장 페이지요? 뭔가 정도를 지키지 않아서 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 반대 매매 당하신 예, 분들. 이런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떻게든 원칙을 지키면서 네. 해야 되겠다. 아. 예. 거기서 어긋나면 이게 그냥 한두 번 잘 된 걸로 끝나지 않더라. 네. 예.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좀 잘 알아야 되고, 예, 좋은 종목 오래 갖고 있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예, 이런 의식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닥 해가지고 네. 이게 시류에 편승했다가는 안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도 사실 그 절제를 하고요. 다 경험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 경험 삼아 많이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느낀 거 하나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하고 탐방하고 이렇게 투자해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건데, 일반 개인이 이 어설픈 마음으로 들어간 거는 진짜 내 돈을 그냥 시장에 던져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저는 사실 프로 골퍼입니다. 골프로 치면. 그쵸. 프로 골퍼고요. 하루에 샷을 1000개씩, 2000개씩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주말 골퍼시인데, 그쵸. 주말 골퍼로서 잘하고 싶다. 저는 분명히 이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프로 골퍼가 쓰는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주말 골퍼지만 좀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가장 저는 와닿는 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싶거든요. 주말 골퍼로서 잘 칠 수 있는 방법, 프로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순신 장군님처럼 내가 제일 잘 칠 수 있는 컨트리 클럽에서 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여기다 내가 눈 감고도 친다, 여기. 그런 데서만 골프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게임 덕후다 이러면은 게임주만 보는 거죠. 저희 모 회사 하나 분석하려고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쉽게 결론은 나진 않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붓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게임 덕후 기자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낸 결론을 그냥 당연하듯 알고 있더라고요. 덕후니까. 예, 덕후니까.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그 의견이 예. 너무 좋은 건데요. 예. 제가 조금 뭐 반대되는 의견을 살짝 예. 내본다면 보통 그게 직장인이라면 네. 자기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렇죠. 제 예. 지인이 예. 제 친한 지인이 거제도에 있어요. 예. 어디 다니겠어요? 조선업에 예, 다니겠어요. 예. 삼성중공업이에요. 예, 예. 야, 자기가 맨날 이제 예. 수주 물량 이런 거 다 내부적으로 좀 더 빨리 알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야 수주 몇 년쯤이 다 했다 하면서 막 예, 투자하는 예. 거예요. 예. 박살났습니다. 예. 아니 일단 그 친구는 그 회사를 정말 잘 알 거잖아요. 그 회사 다닌 지 예.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예. 지금 15년째, 15년째. 좋은 회사를 다니셔야 돼요. 좀 허무한 결론인데.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서. 네, 학장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 아니면 우리 회사 경쟁사, 혹은 내가 취미로서 아주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 네. 혹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너무 잘하는 뭐 내 친구로부터 나온 정보, 이 정도까지를 써야 되고요. 아, 나는 그건 싫다. 네. 나는 좀 다른 영역에서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프로 골퍼만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안 되는 차라리 프로골퍼한테 돈을 맡긴 게 뭐 그것도 나을 방법인데 수도 요즘 있겠네. 프로 골퍼들 너무 신뢰를 잃어가지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실 네. 테니까 그럼 좋겠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골프 용품 회사에서도 네. 그런 거 내잖아요. 반발 계수 높아가지고 네. 똑같은 힘으로 쳐도 더 나갑니다. 이런 아, 거. 그죠, 그죠. 그런 채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효율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 배당주. 네. 배당주가 좋은 게 배당 수익률을 보면 여러 가지 분석해서 내야 되는 결론들을 비교적 틀리지 않는 정확도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돈 잘 버는지, 현금 흐름은 좋은지,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태도는 좋은지, 뭐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당 수익률이 높고 꾸준하게 꾸준하게 배당을 준 이력을 보면은 아주 깊이 파지 않더라도 비교적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크게 틀리지 않는 투자를 그렇죠. 할 수가 어쨌든 있습니다. 회사 잘 돌아가니까 배당을 주겠죠. 네. 그러면서도 직접적으로 내가 현금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배당을 받아서 주가가 안 올랐으면 이거를 안 올랐으니까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올랐으면 팔면 되는 거고 네. 판 거를 다시 배당수율 높은 거에 다시 재투자하면 다른 데 투자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배당을 받아가면서 인내심 있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네. 아주 좀 그러니까 스스로 막 허벅지에 칼을 찌르지 않아도 네. 배당주 투자라면은 장기 투자하기가 비교적 수월해요. 그 배당주 투자의 대표적인 섹터가 은행주잖아요. 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쪽이군요. 네네. 저는 좀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네. 예.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지 않는 사업 중에서 꾸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도. 네. 혹시 힌트로 뭐 그런 거 섹터는 어디 쪽이 좀 많은지 정도까지 뭐, 얘기할 수 있나요? 뭐 담배, 시멘트 이런 데들. 아, 담배, 예. 시멘트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이런 데들일 텐데, 그럼 이런 데들이 그냥 배당만 주고 성장이 없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봤는데 네 말대로 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고성장을 찾으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프로골프로 다시 허벅지 이제 칼 찔러가시면서 아, 그렇죠. 예, 엄청난 스스로를 단련해야 저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건 참 주식 투자는 제가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을 만날 거잖아요. 저 직업이 어떻게 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예. 한 가지만 다시 참 쉽지 예,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네. 하루에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네. 고3처럼 살아가지고 네.
근데 성적이 그게 뭐냐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사실 그런 비판이 솔직히 예, 예. 있잖아요, 좀. 근데 공부 양과 성적은 100%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 거긴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운도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또 각자의 어떤 시기에 또 맞춰서 네. 뜨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텐데 그럼 전문가에게 했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네. 이빨을 뽑을 때 네. 집에서 뽑아달라고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프나 아들한테 실 이렇게 해가지고 뽑지 않고 치과 의사한테 가는 이유가 뭘까요? 뭘 기대하고 가는 걸까요? 안전하게요. 예. 덧나거나 뭔가 잘못될까 봐 이게 그쵸. 자칫 잘못하면 이를 몽창 드러내야 되는 수가 생겨. 우리 아들이 뽑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을 때 수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한테 맡기면 하방에 대한 위험성이 좀 적거나 회사가 정말 너무 잘못돼가지고 예, 너무 허약한 걸 사가지고 거기서 돈을 잃거나 이런 가능성이 낮다.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이 정도로 전문가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 보통 우리가 주식이 막 주가 떨어지면 이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고민하고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 고민에 그래도 해결책 정도는 그 자산운용사에서는 그래도 있다. 일단 훈련돼 있고 네. 기업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또 엉덩이를 판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기다리는 거 힘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신 기다려.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야 되니까요. 대신 기다려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전문가한테 대한 기대치인데 짧은 기간은 차이가 많이 안 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실 장기 수익률도 차이가 뭐 시장이 됐든 뭐가 됐든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늘 좋을 수만은 없다. 예, 없습니다. 자, 카프카님이 남겨주신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을 대신할까 네. 합니다. 대표님이 힘들 때, 멘탈이 흔들릴 때 대표님을 잡아주는 주식시장의 격언 또는 네. 책 글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격언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사자성어로 사자성. 예, 군자고궁이라는 사자성어를 좀 새기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어려움이 닥쳐도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고 네. 소인은 어려워지면 선을 넘어서 아무 행동이나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순간순간 유혹도 있고 뭐 조바심이 날 때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고 여기서 나오는 뭐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20년 이상 하면서 잡힌 사람. 문제는 실천인데 네.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와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마다 힘들다고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반드시 저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결국은 다시 군자로 돌아가기가 어렵다. 한 번 잃으면 군자로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원칙을 지켜야 하고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또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게 과거랑 달라진 점은 이제 저만의 실력이 아니라 저희 조직의 실력, 팀의 실력, 회사의 실력이 늘어나는 방향이면 좋은 성과를 내는 군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걸로 멘탈을 잡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명언 하나 남겨주시고.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촬영 시간이 거의 한 4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대표님이랑 저는 허리가 아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전에 원래 슈퍼개미 시리즈가 있었어요. 네. 원래는 슈퍼개미 시리즈로 해서 처음에 뭐 슈퍼개미 김정환님 네. 나와주고 그 다음에 2탄으로 슈퍼개미 네. 강방천 회장님. 네. 원래 예전에 또 네. 슈퍼개미 역할이기도 하셨으니까. 예, 원조시죠 사실. 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슈퍼개미 배진환 대표님이랑 출연하셨고 사실 대표님이 이제 슈퍼개미는 아니시지만 네. 또 자사운용사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아마 좀 일찍 시작한. 예. 네. 1.5세대 아니면 2세대 가치 투자라고 불리시는데 그분들과 제가 촬영할 때 항상 걸었던 게 하나 있어요. 네. 조회수 공략을 걸었거든요. 아 예. 네. 조회수 한 몇만 회 정도 이상 나오면 제가 또 제 출연을 드려도 괜찮은지. 네. 그 총조회수예요, 총조회수. 한 50만? 50만.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50만에 50만 얹혀서 100만. 예. 100만 회 정도는 저도 해야지. 저도 면이 서니까. 보수적이어가지고. 네. 요 조회수 100만 회 이상 넘게 나오면 또 제가 대표님 다시 모시고 아직 오늘 못했던 질문이 또 한 3시간치 남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좀 악플이 많이 안 달렸으면 좋겠네요. 악플 달린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가치 투자 한다고만 해도 악플이 좀 달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용기 내서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용기 내서 나오셨으니까 대표님한테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날 배우님은 최준철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